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매니저님 오셨으니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12월 6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저희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 방송을 하루 쉬었습니다. 네, 월요일 방송 시간에 미리 공지를 드렸죠. 그래서 카페에다는 추가적으로 공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는 잘 지내셨나요? 네. 어제는 제가 이제 저녁 방송은 못했지만, 어, 낮에는 그 매매를 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네이처셀 매매 결과를 카페에다가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어제 방송 못했으니까. 자, 네, 어제 제가 이제 네이처셀을 매매해서 어제 한 뭐 2%대 중반 수익을 올렸는데요. 에,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 이제 종종 많이 보셨죠. 저거 이제 방송 보시면서. 그러니까 바닥 초반에 나오는 상한가가 아니고 신고가를 뚫어주는 위치에서의 상한가나 아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나오는 그 상한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가격을 상한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거든요. 바닥대 상한가 만드는 거하고 여기하고 뭐 몇 배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음, 뭐 아무 일도 아니다 하고 그냥 넘어갈 건 아니다 이거죠. 예, 상한가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특히 이 시점에서 나오는 상한가는 뭐 다른 상한가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좀 신경을 써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죠. 지금 과열 상태가 돼서 매매 그 정지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매매 정지가 풀리게 되면은 음, 주가가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그래서 이제 그 네이처셀이 이제 상한가 가는 날 그 가는 속에서 매매를 해서 어, 또 무난하게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대주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은 오늘 또 수익을 올리게 됐는데 오늘 대신정보통신에 가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음, 제가 매매하는 종목의 한 40% 이상은 이제 이 위치에서 많이 매매를 합니다. 예. 바닥 부근에서 처음으로 좀 대량 거래량 나오는 그런 날 매매를 많이 합니다. 네. 대신정보통신 예전에 많이 이제 매매를 해봐서 그 익숙한 종목이고 보시다시피 이제 바닥에서 횡보를 하다가 그 이제 한번 이제 뻗어 올라가는 그런 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전에 이미 거래량이 한번 좀 나오면서 사전에 어떤 좀 징후가 좀 나타났었고요. 움직임이 있었고 네. 그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움직이게 되었다. 네, 그런 날이었습니다. 에, 약간은 좀 쉽지 않은 매매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에, 약간 좀 신경 쓰이는 매매였다. 예, 자칫 잘못하면은 손실을 낼 뻔도 했습니다. 음, 하지만 제가 손실이 나지 않도록 주가가 상승을 해줬어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이 뭐냐면 제가 2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 차트를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하자고 하면, 예, 거의 뭐 한 시간 내내 얘기를 해도 됩니다. 뭐 2시간이 걸려도 됩니다. 심지어는 3시간 동안 얘기해도 됩니다. 뭐 얘기할 사항을 찾아보자면 정말 많습니다. 에, 지금 이 보이고 있는 화면 안에 중요한 패턴이 한 5개 정도는 있어요. 알아두면 좋을 만한 패턴이 한 5개 정도는 들어 있습니다. 그 패턴 5개 얘기 다 하려면 또한 며칠 걸리겠죠. 자, 여하튼 지금 공개 방송에서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우리 이제 2부에서 이제 해설을 어떻게 하는가 그 모델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제가 오늘 매수를 여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약간 하락을 한 거예요.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손절이 나가고, 손절이 조금 클 수도 있어요. 제가 보통 손절 그 한 거 사례 2개 보여드렸죠, 지난달에. 어, 보통 한 3-4% 정도 손절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4% 정도 손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어, 이 시점에서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다. 그것을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예.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떨어지면 손절을 했을 것이고, 다행히도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을 내게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올라갈 줄은 몰랐고요. 예. 올라갈 확률은 높다고 봤어요. 근데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그 예측이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이제 많이 설명을 해봐라, 이거 어떻게 수익을 냈냐 물어보면, 이 수익을 내면서 그런저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음, 그런데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지점이고요. 예, 그 예측이 맞아 들어갔다는 것이 또 중요한 지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주가가 미리 올라갈 줄을 알았다. 전지전능한 신처럼.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제 실력이.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지금 지난달에 손절 2개 보여드린 거, 그것마저 이제 앞으로는 손절을 보여드릴 일이 없게 되겠죠. 네. 완전히 전지전능하게 다 주가가 어떻게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이제 손절을 전혀 안 하고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어떤 그 영화인가 보니까 도박꾼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 돈을 벌 줄 알고 배팅하는 거지. 예, 배팅하고 나서 벌릴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박꾼 타짜는 돈을 벌릴 줄 알고 배팅하는 거고, 왜냐하면 자기가 다 판을 짜놨으니까요. 예, 근데 일반 개미는 내가 여기서 도박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면서 배팅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정말 큰 차이점이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을 하기 전에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매수를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높은 확률로 그 예측을 해서 맞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100% 나는 이렇게 움직일 것을 미리 알 수 있다. 이렇게 확답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 어떤 방법 쪽으로 공부를 해 나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예. 나는 어떤 계열로 가게 될 것인가, 공부를 방향을 잡고 공부할 것인가. 어, 뭐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이제 전지전능하게 음, 주가가 어디로 갈지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이고, 예. 만약에 그게 너무 어렵다 하면은 차선책이 있겠죠. 예. 자, 그냥 오늘 제가 이제 대신정보통신 매매하면서 잠깐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재미있는 상상. 예. 여기서 이게 상승할 것을 내가 확실히 미리 알 수만 있었다면 여기서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거예요. 주가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은 잘하지만 확실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알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익을 내는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시점에서 이제 이쪽이죠. 제가 매도를 여기선가 했을 거예요. 예, 여기서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이 시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잘못하면은 하락할 텐데, 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거 위험해지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그 예측이 딱 맞아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해서 팔지 않았다면은 손실을 볼 뻔했죠. 예, 조금 욕심을 더 냈다면은 손실을 볼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예. 그리고 이제 종가가 여기서 끝났는데요. 이쪽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 현재 여기 홀딩 중이신 분들, 이게 내일 떨어지면 손실이 크게 납니다. 올라갈 거라는 보장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 무슨 배짱으로 이것을 오버나잇 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버나잇이 무작정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그냥 들고 있어 본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떤 분명한 어떤 계획이 있거나 어떤 매매 전략이 있어서 오버나잇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죠. 근데 한번 그냥 들고 있어 보자. 그런 분들은 내일 하락하면 손절이고 올라가면 운 좋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운에 맡기는 매매죠. 그냥 벌릴 때도 있고 손절받을 때도 있고 몇 번만 손실하면 나면은 3분의 1 토막 나죠. 자,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시면서 제가 하는 말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바로 이겁니다. 그냥 어처구니 없이 돈을 잃어갑니다. 근데 아무도 그 뭐랄까 저도 이제 초보 때 왜 그런지 저는 초보 때 이런 방송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주로 이제 책을 많이 봤는데 좀 쓴소리 하는 그 글들은 사실 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예. 달콤한 글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고, 예. 머릿속에는 수익만 가득 차 있었죠. 예. 장밋빛 미래 이런 것만 막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매매를 해서 돈을 잃게 된다는 그런 상상은 많이 하지 않고 앞으로 막 크게 막 돈을 번다 막 이 상상을 가득 찼죠 머릿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확실한 매매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상태로도 막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들으시는 분이 자각을 하지 않으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계속 얘기할 거고 저는 그 시간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 한두 번 말을 해서는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제발 우리 초보분들 아직 돈을 조금 잃으신 분들은 일단 거기서 멈추세요. 그렇지 않으면 더 잃게 됩니다. 이 말은 뭐 거의 제가 확률 99%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뉴스 보니까 그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 시세는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나라케이 IC 차트를 보면서 제가 저번에 이제 하락을 했다 이제 반등을 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 예상대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길래 좀 봤는데 이걸 보면서 비트코인 그 떠오르더라고요. 예, 거기는 그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어, 뉴스에 나오고 저녁 뉴스 시간에 나오고 그리고 주부, 학생,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사람 귀에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끝물이다. 시세의 그 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절대 다수의 대중이 뛰어드는 시세가 꼭지입니다. 꼭지. 그게 가격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가격의 원리입니다. 절대 다수의 대중이 뛰어드는 그 시점이 꼭지다. 하지만 이제 조금 그래도 현 상황이 더 비싼데 거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신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주식에서 이제 가격 이론에서 보면은 이 바보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 KIC도 같이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 여기서 매수하신 분 눈에는 이 차트가 좋아 보일 거예요. 떨어지려다가 올라가서 반등 주고 했으니까 이게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이겠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면은 좋아요. 근데 확실히 갈지 안 갈지 알 수가 있나요? 여하튼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리스크를 내가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저런 주가의 속성이나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몰빵하지 않겠죠. 그리고 현 이 시점이 뭐냐면 아주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서 한번 더 가겠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비트코인하고 같은 거예요. 예. 작년부터 해가지고 한 20배 올랐다. 20배 올랐으니까 30배는 못 가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갈 수 있어요. 가려면 갈 수 있는데, 이 시점에서의 그 하락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급등하는 차트가 여기서 한 번 더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가도 매수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게 이제 바보 이론인 거예요. 비싸게 샀다. 그럼 바보죠? 예.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하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더 비싸게 팔면 그만하냐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만약에 비싸게 못 팔고 떨어지면 이제 혼자서 집에서 이제 울겠죠. 예. 근데 살 당시에는 음, 남들이 보기에는 참 저 사람 바보같이 왜 저렇게 비싼 가격에 주가를 살까 가격을 살까 하는데
본인은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더 비싸게 팔면 되지 뭐 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급등하는 가격을 가서 따라잡게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매수하고 나서 매번 먹으면 그거는 기술이에요. 그 사람의 기술이 돼요. 근데 항상 먹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항상 먹지를 못한다. 먹을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이런 게임을 쭉 한다. 결과는 돈을 크게 잃게 됩니다. 이건 뭐 수학 그 기본적인 수학 그 이해 그 있죠? 뭐냐면 확률 그 분석 뭐 그 이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 동전 던지기 해갖고 이기는 사람이 뭐 100원 주고 지는 사람이 뭐 100원 받고 뭐 이런 게임을 계속 쭉 하면 괜히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그 이론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 거래든 뭐 비트코인 거래든 일종의 도박이에요. 도박을 하려면 기본적인 도박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틀에서 움직이는가, 이 도박의 원리에 대해서 또 수학적인 기본적인 이해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에 대한 심리학적인 좀 이해가 약간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무리한 매매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그 어떤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랄까요, 대중적인 어떤 광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급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라는 것은 바닥에서 산 사람들이 누리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 바닥 쪽에서 산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가서 매매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그래요. 한 몇 년 전에 쌀 때 사가지고 현재 갖고 이제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갑자기 급등을 맞이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쳐다보면 돼요. 추세가 어떻게 되나 하고. 그래서 추세가 꺾이면 팔면 그만이는 거죠. 하지만 이제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대나 주식 시대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보 이론과 그다음에 제가 뭐 방금 나열한 몇 가지 그 이론들만 좀 알고만 있다면 무모한 매매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런데 그 소액 자본을 가지고 있는 학생, 직장인, 주부, 노인 이런 분들이 이런 투자처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죠. 예. 오히려 돈이 많은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참 부익빈 부익빈 뭐 아니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답은 뭐냐면 자각해야 돼요. 자각. 깨어나야 돼요. 제발. 자각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알게 되면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원님들은 다들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도박적인 일단 아주 무리한 매매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배우면 돼요. 그렇게 뭐 무슨 뭐 고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잘만 배우면은 정말 뭐 그 제2의 직장이 될 수도 있는 네. 주식 거래라는 것은 이제 노후 대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잘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정상적으로만 돌려주면은 되는데 참 우리나라가 광풍이 잘 붑니다. 이렇게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미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근데 여기서 못 먹었잖아요. 그럼 이 뒤에서 먹으면 돼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나라 KIC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현재 시세들이 다 좋아요. 이게 뭐냐면 완전히 지금 막 그걸로 가는 거예요. 막 도박판으로. 오늘은 이제 전체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소형주들이 움직였던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는 좀 그렇게 오락가락 할 것 같아요. 네. 자, 공개 방송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 저녁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자, 1부 공개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위닝스탁과 함께 하실 분들은 연락 주세요.